TV 토론을 보면은 후보들 간의 역량, 능력들이 드러나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뭐 이준석,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선거 전략을 짜더라도 이건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네. 뭐 그냥 뭐 회의하라니까 회의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뭐 활동하라니까 활동하고 뭐 보고서 쓰라니까 보고서 쓰고 이런 거지. 우리가 뭐 역전승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래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 해보자라는 분위기도 아니다.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선대위가 활동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메시지 예. 그리고 새로운 선거 전략, 새로운 어떤 득표할 수 있는 행위들이 나타나야 돼요. 아이디어가 막 나와야 되거든요. 나온 거 없잖아요. 지금. 네. 뭐가 있어요? 그냥 단일화하자라는 거.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가 만나보는 분,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라는 각오로 이런 열기가 식지 않던데 이제 얼마나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득표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최소한 50% 이상 넘어야 될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51.6%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정권 출범의 정당성 그리고 출범하고 나서 본인들이 국정 운영하는 여러 가지 명분과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빙으로 만약에 거의 끝났다고 봐요. 오차 범위 내로 끝났다고 봐요. 네. 대선이. 그러면은 뭔가 새롭게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새로운 정책, 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또 발목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득표를 끌어올리려고 죽기 살기로 할 것 같아요. 장 소장님 보시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뭐 A사, B사 여론조사 빼고 가짜로 의심받는 거 빼고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쭉 해왔던 그런 것들을 통계치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대체로 뭐 50대 30대 5 정도 되는 것이 자 막바지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더 좀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렴해서 좀 좁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약간 좁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좁혀질 수 있다. 국민의힘도 지지층들이 좀 결집을 할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이준석에게 표를 줄지 아니면 김문수로 표를 줄지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여론조사 보면 50% 넘거나 51 아니면 46, 47 막 이렇게 예, 예. 혼재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기권표라든지 무효표라든지 이런 거 내세우면 빼면은 무응답층 또 빼고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50%는 안정적으로 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에 지지율이 4자를 그리느냐 3자를 그리느냐 이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거 예. 이기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앞에 40%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지 앞에 3자를 그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내란 세력, 불법 계엄 동조한 세력 이렇게 국민들한테 매도당하고 국회 내에서 어떠한 야당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목표가 여기는 4자 그리는 게 목표예요. 그럼 40으로 가느냐 아니면 30으로 이렇게 낙하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30으로 낙하를 할 가능성 30대 초반 중반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53% 얻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는 35, 37, 이준석 후보는 한 12에서 15 정도 얻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에 대해 상당히 잘 보고 계시네요. 이제 TV 토론이 이제 금요일 날 있고 예. 또 이제 화요일 날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전략을 좀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경제 토론회 때는 김문수 후보는 좀 무시하거나 질문을 안 했었는데 두 번 토론회 때는 좀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보수 우파의 후보로서는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장성철 소장은 유독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잘한다 이렇게 좀 내용도 좋다 또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이 좀 주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관적이죠. 12%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뭐 잘하면 15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15까지 간다. 그러니까
보수파의 미래에 좀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고 캠페인을 좀 거기에 집중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준석 자, 후보. 그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김문수로 가는 표를 이쪽으로 이제 끌고 그렇죠. 와야 한다. 예.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런데 왜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저 얘기를 하고 또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 열려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건 좀 뭐 제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준석 페이스에 지금 말리는 거죠. 단일화 할 것처럼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끌어다니면서 아니에요. 이준석이 페이스 말렸다고 봐요. 그건 저는. 이준석이 페이스에 말렸다. 네, 아, 국민의힘 그래요? 페이스에. 아,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단일화 이슈를 던지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간의 단일화 이것이 정치권의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상승하는 거를 막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후보는 어차피 안 되니까. 우리랑 단일화 할 거예요. 아. 표 주지 마세요. 예.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 말렸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에 저희 이제 뭐 기자들이나 정치인들 전화 안 받겠습니다. 저희 뭐 공보팀에 물어보세요. 차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더 이상 단일화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런 것 같고 단일화 이슈를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핑계거리를 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대선 패배에 대한 네. 책임을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해서 졌다. 그때 만약에 단일화 해가지고 분위기 끌어올렸으면 선거 용지가 인쇄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단일화 했으면은 양자 대결 구도 해가지고 우리가 분위기 쫙 끌어올려가지고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 쟤 때문에 졌어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단일화 이슈를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준석을 희생양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럼요.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예.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핑계거리 살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